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똑같이 쏘아붙였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적도 분명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직장에서든 가족 모임에서든 심지어 온라인에서든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상황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사귀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둘 중 하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무례함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당신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례한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이미 게임에서 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똑같이 화를 내며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결국 양쪽 다 상처만 남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사실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하게 됩니다. 자기가 던진 돌이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침착함이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게 참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참는 건 속으로 분노를 쌓아두는 거고, 침착함은 감정을 인식하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 조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도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세울 때 당신은 오히려 한 템포 늦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 몇 초의 여유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모든 무례함이 의도적인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놓고 모욕을 주는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되거든요. 예를 들어 동료가 회의에서 당신의 의견을 가로챈 것 같다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당신 말에 보충 설명을 하려던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가 약속을 갑자기 취소해서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는데 사실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었을 수도 있죠. 상대방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이렇게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불필요한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당장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와도 바로 결론 짓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상대방의 무례함을 변명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반응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보라는 거죠. 성급한 판단은 관계를 망가뜨리기 쉽고 나중에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면 민망해지기도 하니까요. 세 번째 전략은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친절함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면 왜 내가 그래야 하냐고 반발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전략이에요. 무례한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똑같이 공격적으로 반응하길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친절하게 대응하면 그들의 공격 패턴이 무너집니다. 갑자기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실험에서 고객 서비스 직원들이 화난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응했을 때 80% 이상의 고객이 태도를 바꿨다는 결과가 있어요. 물론 이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친절하되 굽신거리면 안 돼요. 상대방의 무례함을 받아들이거나 용납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쾌한 말을 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거든요. 일단 상대방에게 자기 말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정말 오해였다면 해명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례했던 거라면 자기 말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질문의 톤이에요. 공격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따지듯이 물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물어봐야 해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요라고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으면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차분하게 질문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몸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말보다 더 많은 정보가 비언어적으로 전달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연구에서는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70% 이상이 몸짓과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무례한 상황에서 당신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손가락질을 하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런 동작들은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신호로 읽히거든요. 반대로 팔을 편안하게 내리고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 열린 자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걸 말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이 신호를 받으면 공격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시선인데 눈을 피하면 위축된 것처럼 보이고 너무 노려보면 도전적으로 보입니다. 적당히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되 가끔씩 시선을 옮기는 게 가장 균형 잡힌 느낌을 줘요. 여섯 번째로 생각해봐야 할 건 모든 무례함에 다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툴툴거렸다고 쫓아가서 따질 건 아니잖아요. 에너지 낭비일 뿐이에요. 한번 있었던 사소한 일이라면 그냥 흘려보내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는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건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계속 참기만 하면 상대방은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례함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주고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내 일상에 영향을 주는가? 이게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가?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가를 체크해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넘은 겁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관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에게 불쾌하게 굴면 나한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건 나에 대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하면 감정적 타격이 훨씬 줄어들어요.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습관적 행동인 거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탈개인화라고 부르는데 상황을 개인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재해석하는 기술이에요. 누군가 짜증을 낸다면 저 사람이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당신의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물론 이게 상대방의 잘못을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인 거죠. 여덟 번째는 단호하게 말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호함과 공격성을 헷갈리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격성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단호함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회의에서 당신 아이디어를 무시했다면 제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는 거죠.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에게 도망갈 구멍을 주기 때문이에요. 공격적으로 나가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면서 싸움이 되지만 단호하되 예의 바르게 말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요. 참기만 하면 나중에 왜 그때 말 못했지 하고 후회하게 되거든요. 연습이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한번 익히면 평생 쓸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건데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이 아무리 침착하게 대응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도 계속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이에요. 이때 최선의 선택은 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직장 동료라면 필요한 만큼만 상호작용하고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지속적인 무례함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성적으로 높이고 자존감을 깎아먹고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 매달리는 것보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내 삶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둘지는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에게 계속 자리를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무례함에 대처하는 핵심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품위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진짜 승리입니다. 때로는 직접 맞서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대응을 선택하고 자기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전략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